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의학의 정석 백혜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성교통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자, 성교통 하면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 보려고요. 성교통은 이제 말 그대로 성관계를 할 때 통증이 있는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유병률을 따지면 유병률이라면 이제 전체 이 우리 여성분들 중에 이 성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좀 뭐 이 연구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아무리 적은 연구도 적어도 이제 10% 후반, 그러니까 거의 20% 전후라고 보면 돼요. 네, 20% 전후로 20 한 3% 25% 까지 보거든요. 자, 그러면 음 적어도 4 명에서 5명 중에 1 명이니까 굉장히 많죠. 이 우리 성기능 장애가 사실 뭐 남성의 조루 같은 경우도 전체 남성의 20% 니까 정말 많죠. 네. 그리고 인제 여성의 성교통, 예, 참고로 여성의 성기능 장애 중에 가장 많은 게 인제 성욕 저하증, 전체 여성의 막 쪼끔 인제 스트릭트한 연구에서는 한 30%, 예, 40% 까지도 잡거든요. 진짜, 진짜 많고 1 등이 그거고요. 네. 그다음에 인제 불감증, 오르가즘 장애가 거의 20 한 5% 에서 30%, 예, 3분의 1의 여성이 오르가즘 장애 불감증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3 등이 이제 성교통이에요. 성교통이 이제 너무 관계할 때마다 항상 통증이 있는 경우가 20% 23% 정도?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여성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아파서예요, 아파서. 욕구가 없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예, 욕구가 없으면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거의 안 와요. 예, 병원에 거의 안 오고 본인이 욕구가 없는데 뭐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병원에 잘 올 리가 없죠. 예, 보통은 남편분이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다." 뭐 남편분이 뭐 그러다가 인제 사고를 치시거나 그러니까 외도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정말 '내가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네. 그래서 뭐 이혼 위기,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네, 그런 경우, 예, 등 떠밀려서 인제 억지로 오는, 예,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참 상대적으로 유병률에 비해서 드물고, 예, 그러고 인제 오르가즘 장애의 경우도 이게 사실 인제 본인이 막 고통스럽지는 않거든요. 네. 남편도, 예, 파트너인 남성도 당사자인 여성도 막 이렇게 막 이 뭐 오르가즘을 못 느껴서 아쉽긴 하지만 뭐 고통스럽진 않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병원에 덜 오는데 성교통은 진짜 아프거든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여성들이 병원에 많이 오는 성기능 장애가 성교통이에요. 네. 우리 벌써 인제 질문을 올려주셨는 이홍석 님. 네. 남성의 경우에도 성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아유, 남성의 경우도 성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물론 있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서는 남성 성교통은 좀 드물고, 남성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간단한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인제 남성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염증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요도나 뭐 아니면 인제 성기 쪽에,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는 균도 있고, 일반적인 뭐 바이러스나 이제 세균성 질환, 에서 염증이 있는 경우에, 염증이 있으면 관계할 때 또는 인제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인제, 예, 통증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인제 성교통을 경험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인제 그게 여성의 성교통만큼 유병률이 높지는 않아요. 네. 그러고 또 다른 경우는 페이로니 병이라고 해서 남성들 같은 경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성기가 이렇게 살짝 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파트너인 여성도 통증을 경험할 수가 있고, 남성의 경우도 성기가 휘는 각도가 이게 너무 이게, 예, 보통은 페이로니 병은 점점점 많이 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파트너도 고통스럽고 당사자인 남성도 통증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여성의 성교통만큼 흔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인제 이 성교통이, 예,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을 찾는데, 이게 보면 저희 병원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기능 장애 3차 의료기관, 네, 그래서 그냥 바로 오시는 경우가 사실은 좀 별로 없고요. 네. 어디를 인제 꼭 들러서 오세요. 보통 이제 일단 동네 병원에 한번 가셨다가, 동네 뭐 산부인과나 뭐 어디 인제 비뇨기과나 이제 가셨다가
그다음에 쪼끔 뭔가 인제 브랜치가 있는 좀 이런 병원에 가셨다가 그러고 인제 저희 병원을 물어보러 오시는데 이 보면 인제 그 통증 문제가 있어서 가셨는데 여기를 가도 안 되고 저기를 가도 안 돼서 어 그래서 인제 오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 성교통이 흔한 질환이기도 하지만 사실 치료를 하면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문제거든요. 치료의 성공률은 보통 인제 이 성교통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뭐 너무 심하면 그중에서도 관계가 통증이 점점 심하다가 아예 삽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예외적으로 질경련이라고 하는데 이 질경련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그 우리 개그우먼 중에 모 개그우먼이 뭐 "이 질경련이 있어서 뭐 응급실에 갔네." 이게 약간 그게 알고 보면 이제 그 좀 잘못된 그 소문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연관 검색어 뜨고 그랬는데 여하간 그 질경련이 이제 삽입이 안 되고 뭐 이게 보통은 인제 도시괴담처럼 삽입이 된 상태에서 이게 안 빠져 가지고 뭐 응급실에 갔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사실은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런 일은 실제로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보통은 삽입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임신을 하고 싶은데 임신을 못 해서 그래서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런 질경련인 경우 성교통의 성교통이 아주 극대화된 상태 그리고 삽입은 되지만 통증이 심한 상태 이제 보통 성교통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다가 치료가 성공을 한 확률이 질경련의 경우에 거의 95% 이상 성교통은 90% 이상 쪼끔 스트릭트한 연구 최근 연구에서도 거의 70에서 8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 성공률이 높은데 이 보면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다른 병원에서는 치료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인제 그래서 병원에 오시게 되죠. 그래서 왜 이렇게 치료에 실패하는지 그런 왜 그렇게 치료가 잘 되는 성교통이 실패를 자꾸 해서 오는지를 오늘은 그렇게 좀 접근을 해 보려고요. 네. 자 그래서 성교통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증상 자체가 성관계를 하며 유발되는 반복되거나 지속적인 성기 쪽의 다양한 통증인데 삽입을 보통은 이제 여성들이 삽입 성관계 때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삽입을 하기 전 삽입을 하는 동안 필수 운동하는 동안 또는 성관계를 하고 난 이후에도 지속되는 그래서 삽입 성관계 이전 또는 삽입 성관계 하는 중에 또는 하고 나서 그래서 보통 세 가지 상황. 그래서 주증상은 당연히 삽입 성관계 할 때 아픈 거고 어 대부분의 경우 성교통의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물론 심부 쪽에 안쪽에 깊숙한 곳에 인제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성기의 외부 주로 쥘 입구 쪽의 문제예요. 그리고 인제 의학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골반 저근의 기능 부전 또는 인제 입구 쪽의 문제 중에는 인제 전정염이라고 해서 질염과 전정염이 함께 있는 염증 때문에 유발되는 경우 또 그러고 인제 갱년기 이후 여성이나 임신 출산 직후 또는 임신 중에 여성들이 많이 경험하는 바로 호르몬의 문제죠.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네. 그 성교통이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질 입구 쪽 또는 질 내부에 이제 호르몬 또는 염증에 의한 변화로 생기는 성교통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신체적인 원인도 있는데 의외로 심리적인 또 사회적인 또는 관계적인 파트너하고 관계에서 인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이제 이런 통증이 생기는 그리고 여기도 보면 35% 라고 돼 있는데 인제 이게 많이 잡으면 30% 넘어가기도 해요. 네. 그래서 통증의 위치는 대부분의 경우 표면 질 입구 쪽 보통 질 바깥쪽 3분의 1 바깥쪽이에요. 근데 보통 이게 표면 쪽 통증과 심부 쪽 안쪽 골반 안쪽의 통증 이게 크게 나뉘는데 거의 대다수가 표면 쪽의 통증이죠. 근데 표면 쪽 통증은 감염이나 염증이나 어떤 해부학적인 문제 또는 골반 저근 이 골반 저근이라고 보통 우리 성교통이나 질경련 이 문제를 인제 검색을 해 보면 골반 저근이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골반 저근이 이게 근육의 하나죠. 골반 아래쪽에 있는 근육 이 근육이 지나치게 긴장하는 경우에 또는 기능이 그러니까 너무 인제 근육 자체가 경직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그러고 인제 그 갱년기 여성들한테 많은 위축성 질염. 근데 갱년기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인제 여성암 중에 가장 많은 게 유방암이잖아요. 이게 유방암 치료를 하면 물론 수술적인 것도 있지만 수술하고 나서 보통은 그 이후에 인제 항암요법을 하게 되는데 항암요법을 하는 경우에 어 항암요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인제 우리 몸에 이제 뭐 난소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위축을 시키고 호르몬 분비를 이제 인위적으로 폐경 상태를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인제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조직이 손상되고 이렇게 질 내부에 이제 조직들도 인제 위축성 질염이라고 하죠. 예 갱년기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젊은 여성들도 유방암 치료라든지 이걸 받게 되면 이제 위축성 질염이 올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표면에 인제 통증이 많이 생기게 되죠. 신부 통증은 좀 예외적인 오히려 이제 신부 통증은 골반 쪽에 자궁 내막증이 있다든지 난소 낭종이 있다든지 또는 골반염이나 방광염 염증성 질환 같은 게 있을 때 인제 통증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성교통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인제 좀 적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네. 이거는 이런 경우는 인제 해당 질환을 자궁 내막증이나 낭종이나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 게 이 성교통을 해결하는 그 중요한 치료가 오히려 근원적인 치료가 되겠죠. 네. 우리 킵터님 그 질문이 있어서 "관계 전에 성병이 있는지 빠르게 눈치챌 수 있는 소견들이 있나요? 피임 도구를 써도 걸리는 병들이 있다고 해서요." 관계 전에 성병이 있는지 빠르게 눈치챌 수 있는 소견도 일단은 뭐 이게 요즘 가장 흔한 성병이 보통은 인제 삼총사, 유레아 플라즈마, 클라미디어, 마이코플라즈마. 근데 얘들이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고 당사자도 별 증상이 없고 특히 이제 여성들이 별 증상이 없거든요. 오히려 남성이 쪼끔 더 증상이 불평감 같은 게 있고 여성들은 증상이 없는 게 증상이에요. 그래서 당사자도 모르고 네. 그리고 인제 보통 이런 STD 이 성병이 있을 때 예전에 전통적인 매독이라든지 임지력 요즘에 뭐 매독이 다시 창궐한다고 이제 난리인데 매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상이 좀 심하고 뭐 분비물의 변화라든지 인제 당사자가 겪는 주관적인 증상들이 심한데 클라미디어나 인제 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 플라즈마는 거의 다 본인이 이 걸린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제 어떤 외부적인 소견을 가지고 알기는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힘들고 뭐 성병 중에 예를 들어 인제 성기사마귀, 곤지름 이런 것들은 인제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데 이게 특성상 성기나 항문 주변에 이게 성기사마귀가 많이 있는데 그걸 뭐 이제 플래시로 비춰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터치를 정말 미세하게 하거나 이제 뭐 확대해서 보거나 이렇지 않으면 이게 보기가 사실은 좀 힘들죠. 네 힘들고 피임 도구를 써도 걸리는 병들이 보통은 인제 피임 도구를 어지간하면 방금 말씀드린 증상이 없는 유레아 플라즈마나 마이코플라즈마, 클라미디어는 콘돔을 사용하면 지금 피임 도구 중에 인제 콘돔 콘돔은 피임을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성병을 막기 위한 것도 그 역할이 오히려 요즘은 훨씬 더 커요. 네. 보통 경구 피임약도 있고 인제 트랜스더마 이제 여기 피부에 삽입하는 요즘에 피임 기구들이 많이 있죠. 간편하고 좋기는 한데 사실 이런 호르몬 제제들은 성병 예방을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성병 예방을 아직까지는 인제 내가 잘 모르는 파트너하고 관계를 가지게 된다든지 그러면 이 콘돔을 반드시 써 주는 게 좋죠. 근데 이 콘돔을 써도 예를 들면 헤르페스라든지 인유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의 접촉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 인제 예방하기는 좀 힘들고요.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눈치챌 수 있는 소견들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네. 우리 시은 씨 제가 잘 아는 그 어 분 이름이랑 똑같아 가지고 자 음부 자극이 반복되면서 소변을 볼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게 단순 요인일까요? 아니면 더 큰 자극의 단계일까요? 이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는 오늘 성교통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긴 한데 음부 자극이 반복되면서 소변 볼 것 같은 느낌이 온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사실 이 이야기를 예전에 제가 오르가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특히 인제 클리토리스 자극을 하거나 흥분이 돼서 오르가즘 바로 직전에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음. 근데 남성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이제 사실 남성들은 오르가즘을 느끼면서 사정을 할 때 정액이 나가는 통로와 소변을 볼 때 소변이 나가는 길 요도가 같은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사실 남성은 한 군데로 이렇게 정액이 나가는 길과 소변이 나가는 길이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여성들은 물론 이제 그 이게 인제 생식기관인 질하고 소변이 나가는 게 다르긴 한데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근접해 있고 보통 인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클리토리스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클리토리스는 눈으로 보이는 거는 굉장히 일부고 이거 혹시 제가 예전에 옛날 옛적에 한 벌써 한 3-4년 된 것 같아요. 이 찾아보시면 비욘디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여성의 성감대 보시면 그게 아마 200만 뷰인가? 네. G스팟 뭐 여성의 성감대 찾아보시면 클리토리스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게 있는데 클리토리스가 사실 밖으로 나와 있는 거는 극히 일부고 빙산의 일각처럼 안쪽에 숨어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클리토리스의 다리가 질을 이렇게 싸고 있고 저기 그 요도와 이게 요런 형태로 질을 요렇게 싸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서로 좀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연결이 돼 있고 보통 흥분을 할 때 소변 볼 것 같은 느낌이 온다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인제 소변을 만약에 방광이 막 차 있다 그러면 약간 이제 순간적으로 오르가즘 느끼면서 살짝 실수로 소변이 실족 그 요의 방광이 차 있는 경우에 실제로 약간 이제 소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이제 여성 사정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더 큰 자극의 단계 그래서 그걸 인제 넘어가면 오르가즘 반응이 있는 거죠. 네. 오르가즘 반응이 인제 오는 거죠. 그래서 소변 볼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오는 거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네. 네. 우리 윤희 님께서 "아이들에게 콘돔이랑 플래시라이트도 사 줘야겠어요."라고 하시네요. 플래시라이트까지는 좀 그렇고 콘돔은 반드시 사용을 가급적이면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성교통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교통은 다양한 원인 감염 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염들이 성교통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전혀 문제가 없던 분들이 보통은 제가 어느 시점에 뭐 헤르페스 남자친구하고 관계를 가지고 뭐 헤르페스에 걸렸는데 뭐 그러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어느 날 아프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이게 뭐 염증은 이제 사라졌는데 계속 관계할 때마다 너무너무 아파서 관계를 못 한다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또는 더 간단한 인제 뭐 어떤 뭐 칸디다에 걸렸다든지 의외로 칸디다는 흔한 문제잖아요. 근데 칸디다 걸린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칸디다에 걸려서 또는 마이코플라즈마 굉장히 마이코플라즈마가 되게 흔하고 굉장히 또 쉽게 치료가 잘 돼요. 네. 그래서 항생제 그냥 한 일 주일 먹으면 다 금방 금세금세 치료가 되는데 어느 순간 감염이 생기고 그때 통증을 경험하고 나서 그 길로 그냥 나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관계를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심지어 아주 심한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삽입이 아예 안 된다. 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감염이 성교통의 첫 번째 원인이 되는 유발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인제 성호르몬 변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신이나 출산 나는 뭐 성관계하는 거를 오히려 되게 즐기고 적극적이었는데 임신 출산하고 나서 갑자기 너무 아파서 관계를 못 하겠다. 그리고 폐경 이후 너무너무 많죠. 폐경 이후의 여성들이 물론 인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성욕이 떨어지고 분비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네 이 관계를 할 때 분비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고 질 조직이 굉장히 약해져서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다. 네.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다. 그래서 '나는 아파서 도저히 막 죽을 것 같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그래서 폐경 이후 여성들이 이제 성관계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인제 뭐 알러지 같은 경우도 또 심리적인 원인 스트레스나 인제 골반 적응 기능 부전 네.
그래서 통증이 그래서 다양한 원인들이 있고 그중에 인제 질염도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입구 쪽에 있는 전정염 이거를 인제 불보디니아라고 해서 전정통 전정염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인제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임신 시 호르몬 변화, 갱년기 때 이런 변화 그러고 심리적인 거가 무슨 통증을 유발하냐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려는 부분도 이 부분인데 삽입에 대한 두려움이나 긴장 이게 처음 시작은 이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인제 처음부터 뭐 내가 첫 성경험을 했는데 첫 성경험을 했는데 이제 어 뭐 내가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아니면 첫 성경험 뭐 처녀막이 파열되면 뭐 되게 아프다던데 내가 첫 경험을 하는 게 뭐 '이래도 되나?'에 대한 두려움. 예. 요즘에 뭐 그 혼전순결 이런 거 누가 지키나 하는데 사실 저는 아직도 저희 병원에 보면 혼전순결을 지키거나 보수적인 분들이 의외로 아직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첫 경험을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나 긴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하고 그런 분들이 처음으로 성관계를 시도할 때는 굉장히 많이 긴장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긴장한 상태에서 보통은 파트너인 남자친구나 이제 남편분들도 같이 이제 보수적이고 막 크리스찬이시거나 되게 독실한 카톨릭이시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관계를 별로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어설프고 뭐 전이도 잘 못하고 그래서 좀 두 분 다 잔뜩 경직된 상태에서 시도를 하니까 이제 분비도 안 되고 흥분도 안 되고 그래서 서투니까 엉뚱한 데 막 이렇게 시도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그래서 한번 그걸 경험하고 나면 자꾸 이렇게 골반 저근이 과긴장 상태에서 삽입이 잘 안 되거나 돼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성적으로 억제가 걸려 있다 이러면 아무리 자극을 해도 나는 이게 좋은지 모르겠고 뭐 흥분이 되는 거 자체를 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네. 그러면 자극에 잘 반응을 못 하기 때문에 여성에서 분비가 안 되면 적절하게 분비가 되고 흥분이 안 되면 그러면 아플 수밖에 없죠. 여성에서 분비가 잘 돼야 윤활액 역할을 해서 아프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충분히 전이를 잘하고 또 충분한 전이에 반응을 잘 해 줘야 되는데 반응을 잘 못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인제 신부 쪽에 뭐 자궁 내막증이 있거나 아니면 난소 낭종이 있거나 어떤 기질적인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인제 신부 쪽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 성기능 장애 인제 진단 분류 체계에서 이 DSM이라고 이제 정신과 진단 분류 체계에서 성교통과 질경련 이 통합돼서 성기골반 통증 삽입 장애로 통합이 됐죠. 통합이 돼서 이게 성교통을 요즘에는 이렇게 GPPP 성기골반 통증 삽입 장애 인데 아직 너무 익숙하지 않죠? 익숙하지 저도 인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서 여전히 그냥 성교통이라고 불러요. 성교통. 삽입이 안 되면 질경련. 근데 음 성교통이건 아니면 뭐 오르가즘 장애건 남성의 발기부전이건 이게 성기능 장애는 이렇게 통합적인 진단을 제대로 내려야 치료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강조하려는 거는 왜 치료가 제대로 안 되냐, 왜 치료에 실패하느냐, 이 통합적인 접근을 안 해서 그래요. 지금 사실 제가 저도 20년 전에 미국 가서 인제 공부를 했지만 저랑 강 선생님이 인제 그때 가서 느낀 거가 저는 인제 정신과 의사 출신이고 제가 갔던 킨제이 연구소는 어 사실은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미국의 섹스 테라피스트들은 성치료자들은 정신과 의사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임상 심리나 인제는 소셜 워커 이제 심리학자들이 인제 지금은 주축이 많이 해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인제 성치료를 만들고 체계를 잡고 인제 트레이닝 시킨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들이었는데 요즘은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하고 인제 임상 심리학자나 소셜 워커 이런 사람들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아쉬운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은 잘 잡아내고 여전히 섹스 테라피 성치료를 미국에서 성치료자들이 활동해서 하거든요. 음. 근데 이 심리학자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메디컬한 거를 너무 못해요. 예.
모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약을 처방할 수도 없고 피지컬한 거를 잘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본인한테 권한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이 뭐 피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해부학적, 그러니까 산부인과 검진을 못 하잖아요. 네. 이 산부인과 검진을 할 권한도 없고. 네. 그래서 이 신체적인, 보통 이제 성교통도 그렇고 모든 형태의 성기능 장애는 이 병력, 그러니까 언제부터 아팠고 통증이다, 성교통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가 언제부터 어떻게, 그다음 어떨 때 악화되고 어떨 때 나아지고, 이런 병력 청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 그 증상이 그리고 당사자의 심리 상태나 심리 평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제 성교통 문제가 있을 때 당사자가 어렸을 때부터 성에 대해서 어떻게, 뭐 생리를 언제 시작했는지, 첫 경험은 언제고, 사춘기는 언제고, 과거에 성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네, 이전의 파트너들하고 관계는 어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중요한데 고런 거는 잘해요, 성치료자들은. 근데 메디칼한 거, 네, 호르몬 검사도 뭐 못하고, 그다음에 인제 어떤 메디칼한, 이 사람이 뭐 약을 먹는 게 있는지 인제 물어는 볼 수 있는데 그 약이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거에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반쪽밖에 안 돼요. 반대로 또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보면 너무 메디칼한, 피지컬한 쪽에 검진이나 이런 거는 잘 하시는데 심리적인 거를 거의 다루지를 잘 못하시니까, 예, 이쪽은 거의 이제 못 다루니까 그냥 자꾸 피지컬한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호르몬 치료 아니면 인제 뭐 피 검사를 하고 뭐 어떤 물리적인, 네, 그런 치료, 이게 그래서 자꾸 뭔가 어떤 시술이나 수술이나 이런 쪽으로 약물 처방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약물 처방도 보면 보통 인제 성교통에 효과가 있는 약물들은 그냥 호르몬제 아니면 차라리 정신과 약물들이거든요. 네. 정신과 약물 중에 이제 항불안제라든지 사망계 항우울제 뭐 이런,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내가 잘 모르는 약이니까, 또 더군다나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함부로 썼다가 '예 이거 뭐 어떡하지?' 예 하면서 잘 못 쓰세요, 겁나서. 그러니까 인제 자꾸 시술이나 뭐 이게 수술이나 이쪽을 자꾸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쪽은 이쪽대로 반쪽, 저쪽은 저쪽대로 자꾸 반쪽만 가시는 거예요. 네. 이 강 선생님의 스승이자, 저도 인제 한 달 정도 옵저베이션을 했었는데, 골드스틴 박사, 예, 그분은 원래 비뇨기과 의사고, 예, 지금 인제 성의학 섹슈얼 메디슨이란 걸 만들었죠, 그분이. 그분이 20년 전에 제가 처음 뵀을 때, 2004 년에 뵀을 때 나의 꿈은 섹슈얼 메디슨이라는 거를 분과를 시키는 거야."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참 브라이트한 게, 초진이 오면 사이콜로지스트가 스크리닝을 해요. 그래서 쭉 이밸류에이션 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평가를 해요, 그분은. 예.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피지컬한 거는 본인이 하고. 예. 그래서 뭐 호르몬도 하고 뭐 시술도 하고, 또 이제 섹스 테라피를 해야 되면 그 사이콜로지스트가 강 선생님이랑 같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인 치료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통합 치료 팀이 있었어요. 네. 여기가 인제 킨제 연구소의 이 정신과 의사인 방크로프트 박사님이고, 이분이 골드스틴의 이제 초진 담당 사이콜로지스트, 임상 심리학자고. 근데 이분이 그냥 뭐 변두리 뭐 이런 분이 아니고 섹슈얼 리하빌리 성재활 치료 저널의 에디터예요. 건물이에요, 이 사람도. 이분은 닥터 머르카이, 그러니까 비뇨기과 학회장 하신 분이고, 이게 엔도크리놀로지스트 내분비 내과 의사고. 네. 그래서 이제 통합 치료팀을 만들어서 섹슈얼 메디슨 어프로치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여러 가지 멀티 디스플리너리 이제 어프로치를 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인제 진단을 할 때 병력 청취하는데 피지컬한 증상도 중요하지만 인제 그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체 검진, 염증이 있는지 감염이 있는지, 실제로 산부인과 검진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사실 이거는 ACOG라고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 하면 제가 성교통을 최근에 이제 리뷰를 하면서 다시 저도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다시 검색을 했는데 사실 되게 우울했어요. 네 이번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야지.' 하고 찾아보면서 되게 우울했 했던 게 음 왜냐하면 인제 성교통을 저 말고도 많은 선생님들이 치료를 하시는데 제가 들어가서 어떻게 치료하나 이렇게 봤거든요. 어 왜 우울했냐 하면 어 좀 뭔가 인제 학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좀 우울했어요. 네. 그래서 학술적인 치료의 근거 왜 뭐 "네가 하는 것만 학술적인 치료냐." 그래서 제가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 ACOG 이거는 어디냐 하면요. ACOG는 자 보면 어메리칸 칼리지 업 그러니까 산부인과 선생님들의 학술 모임이에요 미국에. 네. 물론 한국에도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어쨌거나 쪼끔 더 객관적일 것 같아서 이 GPPP가 뭐냐면 아까 성기골반 통증 삽입장애 인제 성교통 트리트먼트 가이드라인이에요. 네 여기 보면 individualize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르고 multidisciplinary 그러니까 인제 한 사람의 의사 한 가지 측면이 아니고 자 섹슈얼 카운슬러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MD도 있어야 되고 클리니컬 사이콜로지스트도 있어야 되고 피지컬 세라피 인제 물리치료사도 있고 그다음에 통증 전문가도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서 환자 교육 보통 이제 성치료에서 이 환자 교육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고 본인이 통증에 대해서 또 해부학적인 구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통증이 완화되고 이런 거를 사실 인제 성치료 안에 이게 포함이 돼 있는데 환자 교육을 내 몸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상황에서 통증이 더 심해지고 심해지지 않는지 그다음에 사이콜로지컬 인터벤션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사이코세라피 심리 치료를 하는 거죠. 이거는 산부인과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 트리트먼트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네. 정신과가 아니고 네. 사이콜로지컬 인터벤션을 하라고 돼 있어요 심리 치료를. 다일레이션 이게 다일레이터 트레이닝이라고 이 질경경과 성교통에서 가장 이제 물리적인 치료로 제일 많이 디센서타이제이션 탈감작 요법이라고 하는 건데 다일레이터라고 해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작은 것부터 인제 큰 사이즈로 해서 남성의 성기 형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약간 인제 어 그 쇠로 만든 쪼끔 더 뭐 수술 도구처럼 생긴 것도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자 이거를 가장 가는 거부터 인제 큰 것까지 사이즈를 넣어 가면서 사이즈 큰 걸로 넣어 가면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행동요법으로 인제 하는데 어 이거를 인제 그 저희는 이게 제작해서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인제 제작을 해서 주문 제작을 해 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이게 드리는데 치료할 때 만들기가 힘드니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손가락 삽입을 뭐 1 개를 하고 2 개를 하고 3 개를 하고 이렇게 하시기도 해요. 네. 근데 이거 하는 게 거의 성교통과 질경형 치료는 필수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제 이 ACOG에도 성교통과 질경형 치료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피지컬 세라피 피지컬 세라피 인제 물리치료예요, 물리치료. 물리치료가 다른 게 아니고 골반 저근이 지나치게 긴장을 하고 이게 쉽게 말해서 조건 반사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삽입하려고 하면 팍 팍 하고 이 '어유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 근데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돼요. 그게 너무 심하면 아예 삽입이 안 돼 버리고 좀 덜하면 삽입은 되는데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사실 이 현상이 생각보다 잘 안 풀려요. 조건 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힘을 아무리 빼려고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이오 피드백 바이오 피드백이란 뭐냐 하면 인제 내 몸이 뭐 일종의 근육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지나친 긴장이 전반적인 긴장도일 수도 있고 이거를 인제 긴장을 완화시키고 근육의 힘을 풀어주는 연습을 이제 보통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 그게 인제 특히 골반 저근의 긴장도를 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케겔 운동이에요. 네. 근데 인제 그거를 쪼끔 더 기계를 모니터링하면서 하는 또 도구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더 가면 인제 물리치료하는 그래서 골반 저근을 뭐 이 마사지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케겔 운동 바이오 피드백 으로 충분히
충분히 잘 해결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인제 메디케이션, 메디케이션 약물요법. 약물요법은 딱 뚜렷하게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이것만 먹으면 낫는다 뭐 그런 약 있으면 진짜 좋겠지만 딱히 그렇진 않아요. 네. 딱히 그렇진 않고 보통 이 ACOG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얘기하는 건 DHEA라고, DHEA 여러분들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생소하실 건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 DHEA 먹는 거 말고 옛날에는 미국에서 이 DHEA가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전구체예요. 전구체고 뭐 스테로이드 계통의 일종의 호르몬 전구체인데 이게 원래 미국에서 그냥 파머시 같은 데서 팔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좀 팔았는데 이게 좀 뭐 이 여러 가지 약간 이제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 제제, 호르몬 전구체이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요즘엔 안 팔고, 이 미국에서도 옛날엔 먹는 약으로, 먹는 약이 아니고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돼서 팔았었는데 지금도 뭐 아마존 같은 데서 팔기는 팔아요. 네. 근데 인제 그거 먹는 약은 전신적인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우려가 되니까 요즘에는 FDA 승인을 받고 DHA 질정제가 나왔어요, 질정제가. 네, 질정제가 나와서 이게 근데 DHA를 모든 성교통 있는 여성들이 쓰는 게 아니고 이건 갱년기 이후에 호르몬 이슈가 있는 분들한테 이걸 써요. DHA의 장점은 물론 여성 호르몬 질정제 오베스틴 같은 거를 쓰는 것도 좋은데 DHA는 쓰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두 가지를 다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게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요. 제가 좀 누가 좀 어디 제약회사 관계자분 계시면 이거 좀 수입 좀 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네. 그리고 보톡스 X 해 놨는데, 자, 성교통과 질경련에 지금 보톡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ACOG 이게 2019년 버전 ACOG 트리트먼트 가이드라인인데 보톡스 클로가 없다. FDA 승인이 안 났어요 사실. 성교통과 질경련에 쓰는 거가. 이게 지금 미국의 롱아일랜드에 유명한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 시술해 가지고, 보톡스 질경에 보톡스 수술해 가지고 막 저 이씨위씨랑 학회도 나가고. 예, "윤희님 제발 수입 좀 해 주세요. 한국에 좀 팔고 싶어요." 네. 오베스틴도 사실, 오베스틴 요즘에는 다시 재수입이 되는데 예전에 한때 제가 많이 처방했는데 저는 뭐 이렇게 그렇게 큰 손이 아니니까 오베스틴이 어느 날 수입이 안 된대요. "왜 수입 안 돼요?" 그랬더니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수입을 안 한다고 했다가 요즘에 그래도 국소요법 하는 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해서 이제 다시 요즘에 오베스틴 많이 써서 다시 수입이 됐거든요. 빨리 인제 DHA 질정제가 수입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보톡스는 어 득보다 실이 많다? 이 의외로 사이드 이펙트 많고 제 성교통 질병 환자분 중에 보톡스 맞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보톡스 맞았을 때 아무 효과가 없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물론 보톡스는 이제 맞고 뭐 6 개월 안에 거의 풀리잖아요. 그래서 뭐 좀 부작용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뭐 그게 6 개월 안에 거의 사라지긴 하는데 그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그리고 인제 ACOG에 인제 그 원문을 보면 "굳이 그 돈 들이고 이거를 왜 하냐. 아 디센서타이제이션, 다이레이트 트레이닝 이런 거 하면 되지. 굳이 왜 보톡스를 비싼 돈 들여서 그거 들여서 부작용 생기고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루브리케이션. 네. 그 루브리컨트, 그러니까 윤활제죠. 윤활제를 제가 스틱 연습 다이레이터 트레이닝 할 때도, 다이레이터 트레이닝 할 때 어 이 처음에는 이게 겁도 나고 긴장하니까 분비가 당연히 안 된 상태에 삽입하려면 이 아무리 작고 이렇게 1번 스틱이 제 새끼손가락만 한데 이것도 삽입할 때 막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젤을 사용을 해요. 예. 그래서 초반에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 윤활제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인제 윤활제가 궁극적인 이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인제 일종의 보조제가, 초반에 보조 효과, 약간 인제 통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은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위축성 질염이 있고 이런 분들한테 그 위축성 질염 자체를 좋아지게 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러고 인제 사실 이 윤활제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윤활제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비싸요. 병원용이기 때문에 비싸고 훨씬 더 까다롭고. 네. 근데 약국에서 파는 거는
의약 부외품으로 분류돼 있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대부분의 경우 화장품이고 이렇기 때문에 고거 내용물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간혹 인제 이게 너무 막 향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하면 오히려 염증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자극이 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인제 그 성교통 검색해서 어떻게들 치료하시나 요즘에 이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좀 속상했던 게 보니까 요즘에 레이저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레이저 치료를. 예. 그러니까 '뭔 레이저를 여기다 하나?' 했는데 물론 이제 유명한 뭐 비비브, 질세람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진짜 이름도 다 모르겠는 예 이게 있는데 사실 ACOG에서는 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네 버자이널 카본 디옥사이드 프랙셔널 레이저 세라피 FDA 승인 안 났다. 네. FDA 승인 안 났고 그 비용 들여서 왜 굳이 이걸 해야 되나. 그래서 리서치 필드가 아니면 이거를 굳이 권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갱년기 이후에 에이트로픽 버자이나이티스가 있는 경우에 피부 그러니까 이게 그 레이저 세라피가 결국에는 이제 손상을 줘서 재생시키는 과정에 뭐 콜라겐도 좀 생기고 재생을 촉진시키는 작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의 그 위축성 질염에는 일부 이제 조직을 좀 재생시키는 효과는 있다. 네. 효과는 있는데 굳이 비용 효율 면에서 좀 그렇다. 네. 별로 인제 권하지 않는다. FDA에서 성교통에 승인하진 않았다. 네. 근데 인제 그렇게 따지면 사실 뭐 어 필러 같은 거 있죠? 필러. 질필러. 그 다 FDA 승인 안 난 거 아시죠? 네. 근데 이 많이 해요. 그래서 인제 사실은 그거 예전에 제가 신문에 칼럼 썼다가 된통 당해 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자 이게 또 하나 메이오 클리닉 아시죠? 메이오 클리닉 워낙 미국에서 유명한 병원이잖아요. 네. 거기 트리트먼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지향하는 바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된다." 메디케이션 원인에 맞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원인 질환을 치료를 먼저 하는 게 맞고 혹시나 뭐 약물 같은 게 뭐 알러지 약이라든지 뭐 고혈압 약 이런 것들이 분비를 좀 안 되게 하거나 좀 통증을 그러니까 분비 안 되게 하면 그게 인제 분비 안 되면 그게 통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또는 이제 갱년기 이후에 호르몬이 안 좋아져서 호르몬 상태가 안 좋아져서 통증이 있는 경우는 호르몬 치료를 그중에 특히 먹는 호르몬 제제 뭐 예를 들어 티볼론 티볼론 계통 이게 이런 것도 저용량 에스트로겐 제제 이런 것도 괜찮은데 특히 성교통이 있는 경우는 바로 위축성 질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오베스틴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에는 없는 DHA 인제 질정제 같은 거를 사용하면 바로 거기 문제가 되는 바로 그곳에 바로 삽입해서 바로 그쪽에 그 조직에 바로 이 작용을 할 수 있고 전신적인 부작용이 별로 없어서 훨씬 유용하죠.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FDA 승인이 난 또 다른 거가 예 오스페미펜이라고 이거는 뭐냐 하면 인제 음 그 에스트로겐 셀렉티브 에스트로겐 리셉터 모듈레이터라고 해 가지고 엄밀하게는 호르몬 제제가 아니라 호르몬 제제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제로도 인제 나온 게 있고 근데 인제 성교통 치료제로 지금 승인이 난 게 있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에 좀 안 들어왔고 근데 인제 이것도 약간 여성 호르몬 제제하고 비슷하게 쪼끔 이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인제 그 뇌졸중 같은 이 위험이 올라갈 수가 있어서 그 쪼끔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약간 아직은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그래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갱년기 여성들의 질 조직 위축 때문에 이제 생기는 성교통이면 DHA 질정제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네. 그리고 인제 똑같아요. 디센서타이전 세라피 지금 똑같죠? ACOG에서 얘기하는 거. 다일레이션 이게 인제 디센서타이제이션 같은 거예요. 다일레이터 트레이닝 시키는 거. 카운슬링 섹스 세라피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 세라피 이게 인제 카운슬링 섹스 세라피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 세라피가 다 사이콜로지컬 인터벤션이죠.
네. 이걸 되게 강조하죠. 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을 다뤄주는 게 성교통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인제 라이프스타일 앤 홈 레머디에서 뭐 체위를 바꾼다든지 커뮤니케이션하고 좀 릴렉스하고 인제 뭐 루브리컨트 사용하고 그러고 인제 전이를 길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네. 자 이거는 제가 참고로 갖고 왔는데 인제 서울대병원의 성교통 치료 가이드라인. 예. 그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그냥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나와 있길래 네 약간 더 좀 산만하긴 한데요. 음 산만하긴 한데 좀 반가운 게 전정염 환자분들이 서울대병원 갔다가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산부인과도 갔다가 피부과도 갔다가 저 응급실도 갔다가 많이들 오시는데 이게 사실 전정염에 예 이 정신과 약물 중에 TCA라고 이게 좀 그나마 좀 잘 듣거든요. 이게 인제 통증을 컨트롤하는 효과가 되게 뛰어나고 보통 이 전정염이나 전정통이 있는 분들이 이 통증이 있는 분들이 약간 불안하고 이런 게 있어서 이 쓰면 되게 효과가 좋아요. 네 효과가 좋고 한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사망경물제라고 떡하니 인제 지적해서 인제 적어 놓고 네 그렇죠. 인제 질 위축 중에는 국소, 에스트로겐 크림 말고 질정제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네. 유난히한데 요건 약간 좀 어 너무 구체적으로 적어 놔서 좀 그렇긴 한데 여기도 인제 질경련은 desensitization. 네. 그 방광염이랑 이런 염증이 있으면 항생제나 인제 비슷한 얘기죠. 인제 어떤 신체적인 감염이나 염증이 있으면 그걸 먼저 치료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 해부학적인 문제가 만약에 수술로 교정될 수 있으면 수술을 이제 수술하거나 인제 치료를 하는 게 맞죠. 네. 이거는 뭐 정액에 대한 알레르기 이건 굉장히 드문 거긴 한데 어쨌거나 그럴 때는 뭐 콘돔을 사용하거나 알러지 약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정신적인 문제는 정신 분석 치료하라는 게 좀 약간 저는 뭐 성치료를 하는 게 좋겠죠. 네. 정신 분석 치료는 이게 너무 이게 일 주일에 4 번씩 뭐 분석받고 이래야 돼서 이건 너무 현실적으로 좀 너무 힘들고 네. 바이오 피드백 치료? 예 이건 맞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약물 치료 뭐 여러 가지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 감염 염증 치료, 항우울제, 항불안제 뭐 이런 거 써야 되고 그다음에 호르몬 치료 당연히 해야 되고 이완요법, 바이오 피드백, 골반적인 바이오 피드백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사이코세라피 교육도 하고 인제 심리 증상, 성기능 문제, 이제 섹스세라피 이런 것들 다 해야 돼서 이제 질경련, 성교통은 사실 치료가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이게 뭐 미국도 약간 그런 경향인데 그래도 미국은 서로 인제 협업을 하거든요. 예 협업을 해서 이게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선생님이 이렇게 치료자 내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는 같이 협업을 하는데 우리는 안타깝게 그게 쪼끔 잘 안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인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뭐 예를 들어 골반 쪽에 뭐 어떤 뭐 난소낭종이 있다든지 아니면 산부인과 검진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산부인과 초음파까지는 못 하니까 그러면 저도 제 선배님한테도 보내고 그래서 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뭐 이러면 제가 또 그쪽으로 의뢰를 하거든요. 근데 인제 혹시 뭐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런 성교통이 있는데 혼자서 해결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면 제가 뭐 성치료나 심리적인 인터벤션을 심리적인 치료를 하는 데는 제가 뭐 적극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네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으면 협업을 하면 좋겠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성교통 환자분들이 고통이 굉장히 심하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20 에서 뭐 30% 가까이 육박하는 굉장히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고 그러고 보면 인제 여기저기 뱅뱅뱅 돌다가 어 제 환자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성교통 문제 때문에 2년 동안 그러니까 직장도 못 다니고 이게 성교통이 나중에 심해져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 시내의 유명한 산부인과는 다 가 봤다. 비뇨기과도. 다 가 봤는데" 그래서 본인이 그 보증 이게 월세 보증금에 전세 보증금을 거기 치료비에 다 썼다. 예. 2년 동안 치료하는데 다 쓰고. 네. 그러니까 인제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그 다른 그 치료하시는 선생님들도 나름 최선을 다하셨겠죠. 근데 인제
사실은 이제 제가 무조건 다 치료한다 이건 아닌데 시민성 어 요인, 그다음에 인제 어떤 심리적인 심리 평가라든지, 그분은 심리 평가나 시민성 요인이나 이제 사실 약물 치료로 잘 해결이 됐거든요. 예. 잘 해결이 됐는데 그 약물 치료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네.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고, 근데 그분은 계속 이것저것 온갖 종류의 레이저 치료, 온갖 종류의 시술 이런 걸 다, 예, 온갖 걸 들어도 이름도 모르겠는 여러 가지 시술들을 하셨어요. 그거 하느라 몇 천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생각보다 많은데, 예, 성교통이. 예, 그래서 성교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자분들이 여기저기 하스피털 쇼핑을 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좀 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또 그러고 인제 우리 의사들도 서로 필요하면 협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네, 생각에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좀 가져 봤고요. 이게 치료하는 방식은 서로 다를 수가 있긴 한데, 보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서로 협의도 하고, 네, 같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의사들이 서로 협력 체계를 잘 구축을 해야 환자분들이 고생을 덜 하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또 질문을 올려 주셔서, 네, 우리 고준철 성인용품 중에 온도감을 올리는 젤 그런 것도 있는데 안전한 건가요? 온도감을 올리는 젤이요? 그게 뭐지? 예. 온도감을 올리는 젤? 그게 글쎄요. 그게 뭔지 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네. 온도감을 올리는 젤, 근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네. 보통 인제 그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나타나는 성적인 흥분 반응의 하나가 체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체온이 왜 올라가냐 하면요, 우리 몸의 성적인 흥분 반응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혈관이 확장이 돼요. 보통 성기 쪽으로. 남성의 성기 발기가 되는 현상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남성 성기가 평소에는 혈관이 이렇게 위축돼 있다가 혈액이 쫙 남성의 이 음경 해면체로 확 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그게 피풍선이라고 했잖아요. 그 비아그라가 혈관 확장제인 거 아시죠?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가 이 발기를 유발하는, 그러니까 혈관 확장이라는 게 발기 반응, 예, 발기 반응의 핵심이에요. 근데 심장에 있는 더운 피가 그 성기 쪽으로 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성적인 흥분 반응은 그쪽 성기 쪽에 온도를 올리겠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의 클리토리스도 음경 해면체와 남성의 음경 해면 똑같은 혈관 덩어리거든요. 네. 사이즈가 작고 안에 숨어 있어서 그렇지, 이게 혈류가 쫙 여성의 클리토리스, 질을 싸고 있는, 질과 인제 그 요도를 이렇게 싸고 있는 클리토리스 쪽으로 혈류가 쫙 쏠리거든요. 그래서 흥분하면 그냥 온도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뭐하러 온도감을 올리는 젤을 따로 바르시나요? 예. 그거는 진짜 그 성인용품 온도감 올리는 젤, 그거는 좀 성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든, 좀 그 전문가가 만든 이 제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현혹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굳이 온도감 올리는 젤이 아니고 일반 KY 젤리라든지, 네, 그냥 안전한 그냥 젤 있죠? 이 KY 젤이나 아스트로글라이드 이런 젤, 그냥 온도감 올리는 젤이 아니고 그냥 안전한 젤 가지고 그냥 그걸로 마사지해도 온도는 올라가요. 네. 그래서 굳이 그런 거 온도를 올립니다 이런 거에, 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 자, 음악사랑님, "대구에도 원인 치료를 하고 행동 치료를 하는 병원이 있습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대구에서 많이 오시는데. 네. 길동무님, "질정제는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성교통 질정제가 성교통에 쓰는 질정제, 예, 이게 성교통에 쓰는 질정제 주세요, 예, 이런다고 되는 게요. DHA 그 질정제는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 없어요 지금. 죄송하지만. 그리고 인제 갱년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 아까 말씀드린 오베스티는 여성 호르몬 질정제인데 그건 처방전이 있어야 돼요.
네. 처방전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본인이 혹시 갱년기 이후에 여성분이고 이제 갱년기 이후에 위축성 질염 소견이 있으면 산부인과 가셔 가지고 검진을 해 보시고 네. "선생님 저 이게 너무 건조하고 분비가 안 돼서 너무 힘듭니다." 예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고 요즘에는 이제 오베스틴이 널리 전국에 알려져 가지고 많이 예 많이들 처방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몰라 가지고 예 잘 안 쓰셨는데. 음. 네. 우리 유니 님이 DHA 버자이널 크림을 아이허브 미국 사이트에서 찾아서 40불 이상 구매하면 한국까지 배송 무료로 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거는 인제 어 잠깐 잠깐만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네. 그거는 지금 상품명이 있어요. 상품명이 있는 거라서 아마 지금 우리 유니 님이 그 프라스테론 네 이라는 제품이거든요. 네 요건 아마 처방전이 있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DHA 버자이널 크림이 아니고 요거는 인제 요 상품명이 있는 인트라로사라는 얘거든요. 인트라로사 하고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상품명을 잘 모르겠고 두 개가 났거든요. DHA 버자이널 질정제가 두 개가 났는데 고 두 개가 FDA 승인을 받았어요. 이게 언제 받았더라? 한 2-3 년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인제 아이허브가 아마 OTC 약 그러니까 인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아마 약일 텐데 그래서 고거는 저도 아이허브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볼게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인제 성교통 치료에 대해서 성교통 치료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인제 알려 드리고 성교통 치료를 제대로 하려면 이 가이드라인에도 잘 나와 있듯이 미국 산부인과 이 아카데미 칼리지 아카데미에서 학회에서 학술 회의에서 주는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메이오 클리닉 가이드라인 뭐 그리고 서울대병원도 그렇고 보면 인제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합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인제 그냥 어느 한쪽만 최고다가 아니고 양쪽 다를 봐야 돼요. 신체적인 거, 심리적인 거 다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desensitization, dilated training 굉장히 중요하고 심리적인 부분도 잘 다뤄 줘야 되고 당연히 신체적인 검진 예 호르몬 이런 거 다 염증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봐야 돼요. 양쪽을 다 봐야 되거든요. 이 성기능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심리적인 걸로 막 몰고 가도 안 되고요. 신체적인 걸로만 몰고 가도 안 되고 양쪽을 다 봐야 돼요. 네. 그래서 필요하면 같이 뭐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선생님이나 뭐 저 같은 정신과나 심리 치료하는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제가 또 심리적인 것만 보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뭐 호르몬 치료 이거 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뭐 못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도 선생님들한테 의뢰를 드릴 수 있죠. 네.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우리 환자분들을 좀 잘 치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치료가 힘든 케이스. 네. 왜 치료가 안 되나. 네. 통합적 치료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도 이게 당사자들이 통합적 치료를 지금 뭐 통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이 당사자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우리 의사들이 사실은 이런 접근을 좀 잘 해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된 성교통 치료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 봤고요. 오늘도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인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